안녕하세요. 방문각 사회복지학 선생 어대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6월 10일이죠. 6월 10일에 우리 사회복지직 시험 보시고 사회복지학개론 고득점 받았다고 이제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주신 우리 휴먼 제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글 중에서 점수대별로 이 수기를 읽어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100점 맞으신 분들의 글, 95점 맞으신 분들의 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제가 이제 80점 이상을 고득점으로 인정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제가 또 지킬 거니까 점수대별로 수기를 읽어드리면 100점하고 뭐 80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도 느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정도 고득점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실수가 없으면 더 맞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100점 받으신 분들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조언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100점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별이 제자님이세요. 어대훈 교수님 덕분에 사회복지학 100점 맞았습니다. 다른 과목이 너무 부족하여 사회복지학 공부에 비중을 많이 두긴 어려워서 교수님께서 강조하는 거에서 나올 거야 라는 마인드로 얍삽하게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얍삽한 게 아니라요, 제가 강조해 준 것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게 현명하신 거예요. 매우 현명하신 겁니다. 동형 모의고사를 볼 때 반타작 이하일 때도 있었고, 잘 봐야 70에서 80점이 나왔었고,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공부가 다 안 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한 걸로 85에서 90점을 확보했다면 교수님을 통해 배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남은 부분을 커버해서 100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85에서 90점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꿀팁 있죠. 문제풀이 꿀팁. 이거를 적용하셔가지고 더 맞아서, 그래서 100점을 맞았다. 그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100점 맞은 학생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운이 좋았다. 그리고 시험 못 본 학생들은 항상 운이 나빴다. 신기하죠? 자,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던 게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실 때도 열정적으로 유익한 강의 계속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건강 되찾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베리 지사님, 감사합니다. 합격 꼭 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점수대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태경 제자님이시고요. 출발할게요.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불안하고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수업 때 안내해 주시는 것들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덕분에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 사회복지 과목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자, 100점 맞으신 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강조해 주신 걸 열심히 했다. 지금 이분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수업 때 안내해 주시는 것들을 위주로 정리했다. 공부를 이제 좀 잘해서 성과를 올리시는 분들을 보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잘 체크해 놓고 걔네들을 잘 복습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복습을 하는 게 아니죠. 동형 모의고사를 보면서 3개에서 5개씩 꼭 틀리기에 절망적인 감정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지금 틀린 것들을 시험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좀 아까 앞에 100점 맞은 학생도 그렇고 이 학생도 그렇고 과정은 힘들었죠. 선생님이 내는 문제가 제일 어렵다. 실제 시험은 선생님이 낸 것보다 쉽다. 제일 기분 좋은 거는 평소보다 실제 시험 잘 봐서 합격하는 거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지영 제자님이 써주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진짜 선생님 덕분에 무난하게 사회복지학 100점 나와서 너무 얼떨떨하고 기분이 좋아요. 하트. 1년 동안 타 강사님 강의 들었을 때 제가 알아서 푼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게 제일 답 같으니까 점점점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접해서 문제 풀면서도 틀릴까 봐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선생님의 커리로 아예 바꾸고 지난 1년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난 이후로는 이런 고민들이 싹 사라졌어요.
저는 법학 전공에 사회복지 복수 전공인데 대학교 다닐 때 너무 놀던 걸 좋아하던 사람이라 공시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사회복지학을 제대로 접했는데 국영하는 초, 중, 고등학교 때까지 보던 과목들이고 행정법 또한 대학에서 전공하며 배웠어서 눈에 익었는데 정말 사회복지학은 생판 처음 보는 학문이라 저는 영어보다도 사회복지학이 힘들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선생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사회복지학이 효자 과목이 됐어요. 참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의 동형 풀면서도 잘 나와야 70점, 보통 50에서 60 선이던 제가 국가직에서는 70점, 그 다음 이번에 지방직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번 지방직 문제 풀 때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크크크크. 사회복지학이 문제가 짧기도 했고 너무 쉽게 나와서 5분 컷 했답니다. 5분 만에 100점 맞으신 거예요. 와,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사회복지학은 그냥 잘 보면 안 되고 시간을 최대한 적게 써서 잘 봐야 된다. 그래야 국어, 영어를 풀 때 조금 더 안정적인 마음으로 시간을 확보해서 정확히 풀 수 있다. 가로 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쉬웠어요. 작년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5문제나 마킹도 못하고 나왔는데 올해는 무려 30분이나 남아서 여유롭게 검토까지 하셨답니다. 항상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꼭 최종 합격까지 가서 최종 합격 수기 남길게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하 제자님이십니다. 짧네요. 안녕하세요. 시험장에서 어쌤이 강조하신 꿀팁으로 시간을 아끼며 문제를 풀 수 있었고 고득점도 맞게 되었습니다. 어쌤의 조언처럼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뭐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게 진리예요, 진리.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올해 신설된 핵심 이론 강의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그런 꿀팁을 꾸준히 배우시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고 실제 시험에서 써먹으셨죠? 100점 맞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셨네요. 자, 다음은 김윤진 제자님의 글입니다. 어떻게 이런 점수가 저에게? 이번에 사회복지학 100점 받았습니다. 정말 기출 3회를 풀어도 한 문제씩 자꾸 틀려서 정말 4개만 틀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저인데 사실 1살 아가를 키우고 있는 맘시생이라 특히 손이 많이 가는 나이의 아가라서 정말 준비를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남편도 양가 부모님도 아이도 너무 고생했구나 싶네요. 저는 7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고 처음 이론 수업은 기역, 디귿, 기역에서 들었으나 도저히 무슨 말인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카페에서 서칭해 본 결과 어쌤을 추천하는 합격생들의 조언에 따라 요약 강의를 들었어요. 처음 들을 때부터 다르더라고요. 접근법 자체가. 인강 요약 강의 2회 독하고 2달 정도 또 다른 과목 하느라 못 봐서 다시 또 요약 강의와 또 저의 동형 모의고사 수업을 들으니 다행히 조금씩 또 돌아오더라고요. 감이 돌아왔다는 거겠죠. 하지만 암기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불안했던 거. 하지만 끝까지 외우고 또 외웠답니다. 자, 쌤 조언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공부 안 될 때는 이어폰 끼고 인강을 들으며 산책도 했고요. 법령 강의를 다 듣고 주요 문장들을 체크하고 그 부분 위주로 보고 요약 노트는 거의 2일에 한 번씩 30분에서 1시간씩 꼭 봤답니다. 선생님 말을 잘 들었네요. 그 다음 법령 꿀팁 적용도 한몫 해주면서 정말 꿈 같은 점수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100점이라는 꿈의 점수가 저도 가능하다는 걸. 저는 동형 모의고사 처음 풀 땐 정말 50점 나왔던 것 같고 나중에 12회 풀 때는 85점 정도까지 올랐어요.
지엽적인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정말 방대한 양이지만 중요 순으로 외운다면 내년 합격은 당신이랍니다. 매번 남의 합격 쓰기만 보다가 제가 쓰다니 감개무량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아직 합격한 건 아니신데 아마 합격할 게 확실하신가 봐요. 다들 파이팅! 1살 엄마인 저도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 맘시생이면서 사회복지학 100점 맞으신 분께서 재밌게 써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보선 제자님께서 써주신 100점 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100점 맞았어요. 시험장에서 사회복지 부분을 쫙 펼쳤을 때 고득점 후기 써야지, 아는 것만 실수하지 말자 라는 마음으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읽었어요. 근데 정말 100점이 나왔어요. 느낌표 5개.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5과목 중에서 전공 과목인 사회복지학 점수를 제일 높게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안내방송 나오기 직전까지 새로운 윤리강령 읽고 가방에 넣었는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시간도 모의고사로 연습했던 것처럼 딱 10분 안에 마킹까지 다 하셨답니다. 100점 맞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선생님의 가르침을 스폰지처럼 그대로 흡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전공 과목을 가장 잘 봐야겠다는 마음, 기본적인 마인드가 또 돼 있지 않습니까? 마인드. 참. 사회복사의 마인드도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 때 윤리강령 관련 문제 1번 선지에서 약간 흔들렸대요. 1번 선지가 그거였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그 틀린 선지잖아요. 여기서 잠깐 흔들리셨대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었지만 보건복지부가 했었나? 근데 그 순간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새로운 윤리강령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아 가시면서 전화하셨다는, 제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사협회 정말 전화 많이 했잖아요. 전화하셨다는 에피소드가 딱 생각이 나셨답니다. 그래서 잘 넘기셨답니다.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그래서 100점이 나왔군요. 애매한 문제가 하나 있으셨대요. 근데 그 애매한 문제 하나는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문제 푸는 팁으로 제거하며 풀었더니 정말 맞았네요. 믿으셨죠? 이렇게 100점 맞으신 분들은 다 제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실천하셨네요. 시험장에서. 그리고 저도 맘시생이에요. 앞에 김윤진 님도 맘시생이셨는데 이 백보선 님도 맘시생이시라네요. 이분이 좀 더 아이의 연령이 높네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케어하면서 항상 손에 암기도우미 수첩 놓지 않았고, 명절 때는 암기도우미 특강이 있죠, 제 거. 유튜브 무료 특강. 그거를 이제 에어팟으로 들으면서 설거지했던 기억이 생각나네요. 서울역 가는 길 이야기 듣다가 눈물, 콧물 쏟으며 울기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 서울역 가는 길 얘기. 제가 지원한 지역은 TO가 적고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필기 합격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면접 수업을 통해 교수님 얼굴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의 필기 합격에 이 사회복지학 개론 100점이 기여하길 바라고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0점의 마지막 분이시네요. 손재현 제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대윤 선생님 덕분에 이런 글을 쓰게 되네요. 이번 시험 사회복지학 100점 맞았어요. 파도 느낌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풀면서 하고 당황한 문제가 한 문제 있었는데 쌤께서 강조하신 시험 문제 푸는 팁 알려주신 것들이 떠오름과 동시에 당황하지 말아라. 문제 안에 답이 있다. 이 말씀이 어찌나 귀에서 뱅글뱅글 돌던지요. 제 얘기가 메아리처럼 울렸답니다. 구원의 말씀이셨는지 멘탈을 다시 잡고 문제를 다시 보니까 답이 갑자기 딱 보였어요. 사회복지학이 100점이 나와서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족들이랑 다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뿌듯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 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결과 나오면 또 후기적으로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대원 선생님. 예, 꼭 합격하셔가지고 후기를 봤으면 좋겠네요. 왠지 되게 재밌게 써주실 것 같은데 전체 점수도 꽤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또 한번 전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95점의 첫 번째 주인공은 정다운 제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 여름부터 올해 지방직까지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셨고 유난히 힘든 일이 많으셔서 마음이 참 안 좋았는데 올해 지방직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 받았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모의고사 풀면 실제 시험 때보다 점수가 안 나와 늘 저의 구멍을 메꿔야 했지만 그래도 그런 훈련들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고 실강생들 불러주는 등수 안에는 꼭 들자. 실제 시험에서 이보다 잘 보면 그게 더 좋은 거다를 되뇌며 쭉 따라갔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들과 비슷한 느낌의 문제들이 많아서 크게 낯설어하지 않고 금방 풀 수 있었습니다. 5과목 중 최고점 95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들 잘 본 분위기라 최종 합격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학만큼은 아니 수험생활 전반에 있어서 큰 버팀목이 되어주신 선생님 덕분에 이번에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운 제자님 꼭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95점의 주인공은 부건휘 제자님이십니다. 실강을 쭉 들었던 7, 8월 이론 수업부터 쭉 실강 들었던 제자님이십니다. 오늘 사회복지학 개론을 포함한 전체 과목을 풀면서 어쌤의 꿀팁을 적용한 것이 정말 유효했습니다. 덕분에 공부가 부족했던 부분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꿀팁들을 적용해서 다른 과목들도 좋은 점수를 얻어 기쁩니다. 이 다른 과목이 아마 행정법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법에서 제가 알려드린 꿀팁을 적용해서 2문제를 더 맞았대요. 늘 좋은 수업을 해주시고 꿀팁까지 알려주신 어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간략한 그런 글인데 이 부건희 제자는 이제 실강 들으면서 휴먼 장학금도 2번인가 3번 이제 받았었고요. 마지막 우리 사회복지직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에서 평균 85.8점으로 휴먼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95점 더 잘 받죠?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 다음 고가현 제자님입니다. 휴먼 조교입니다. 휴먼 조교.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 개론은 어쌤의 커리대로 믿고 따라가니 정말 저에게는 효자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꾸준한 반복, 그 다음에 회독, 그리고 문제 푸는 꿀팁, 그리고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라는 선생님께서 해주신 여러 가지 조언을 시험장에서 계속 떠올렸습니다. 특히 법령 꿀팁들과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조언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매 커리큘럼마다 OX 모의고사에서는 점수 편차도 심하고 위기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가 이게 좀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휴먼 장학금을 탄 적도 있어요. 그럼 80점 이상 받은 적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때에는 휴먼 장학금하고는 아예 상관없는 50점대, 60점대에 막 나오고 진짜 되게 기복이 좀 심했습니다. 제가 항상 꾸준함을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지방직 대비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에서는 평균 60점대에 머물렀는데 그때 61.7이었습니다. 평균 61.7. 그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그때 먼저 맞은 매가 본 시험에서 95점이라는 고득점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라는 이름을 정착을 이제 시켰거든요. 2년 동안 제가 임상 실험처럼 해봤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이에요. 최소 95% 이상의 학생들이 제가 출제한 동영 모의고사의 평균 점수보다 실제 시험 점수가 다 높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선생님이 문제 잘못 만들면 그렇게 실력 향상 안 돼요.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놓치는 것을 발견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보완시켜서 실제 시험장 갈 때까지 하나라도 더 보완을 시킵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준 그러한 꿀팁들을 제발 믿고 적용해라.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거든요. 저희 조교가
실전에서 말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해설 특강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조교가 95점이니까 하나 틀린 거죠. 그 하나 틀린 게 세상에 인권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 상식적인 문제를 틀린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휴먼 장학금 못 받으면 선생님한테 딱밤 5대 맞기로 했었는데 제가 딱밤을 안 때렸거든요. 마음이 약해서 딱밤을 안 때렸어요. 그때 그 딱밤을 5대 맞았으면 인권 문제를 맞았을 텐데 선생님이 너무 인권을 존중해줘서 딱밤을 안 때렸더니 인권 문제를 틀려버렸냐. 100점 맛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평소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했던 것은 결국 마지막 가서라도 선생님의 얘기를 잘 듣고 보고 또 보고 반복하고 시험장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적용한 겁니다. 김윤미 제자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좀 글을 길게 쓰셨고 너무 재밌게 쓰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부터 사회복지직 공시판에 발을 들인 학생입니다. 작년 12월에 방문각 사회복지직 설명회에 가서 처음 방문각 교수님들을 뵙게 됐습니다. 그날 인상이 깊었던 건 어대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정말 유창하게 잘하셔서 더더욱 방문각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로 열고 예능 프로그램의 MC 같은 느낌이 뿜뿜. 아이고 웃기네요. 제가 어떻게 했길래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저는 매번 OX 퀴즈든 동형 모의고사든 밑바닥에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꼴등을 한 적도 있었고요. 모의고사는 과락 점수가 안 나온 게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95점을 받다니 안 놀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고득점 동형반에서 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아직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동형 문제를 지금 풀면 안 되겠다 싶어서 9회차부터는 동형 수업에 나가지 않고 핵심 요약책과 대단문 교재의 문제들을 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요약책은 5번 정도 본 것 같고 대단문 교재는 2번 정도 회독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찔끔찔끔 풀다가 이번 시험 이틀 전에 동형 모의고사 12회차까지 다 풀었습니다. 빡세게 하셨네요. 시험 문제를 풀면서 정말 헷갈리는 게 많았지만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떠오르고 목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셨답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분이 여러 문제를 어떻게 답을 찾았는지를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내용들 또 수업 시간에 해준 꿀팁들을 적용해서 답을 찾았다는 얘기를 일일이 해주고 있거든요. 너무 웃기고 재밌는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 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부모님과 주변 친구들에게 사회복지학개론 95점 받았다며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입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좋은 수업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최소윤 제자님이십니다. 이분은요 국가직, 그러니까 보호직이죠. 보호직에서도 90점 받으셨는데 이번에 또 사회복지직에서도 또 90점을 받았어요. 연달아 90점을 받으셨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번 국가직 때 90점 받아서 이벤트에 참여했었는데요. 지방직도 90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분은 보호직에서 고득점 수기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이미 백화점 상품권 3만 원을 받으셨는데 그 상품권 감사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흐흐흐 이렇게 이제 해주셨고요. 이번에 또 사회복지직에서도 또 90점 넘으시니까 또 3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보호직도 최종 합격, 사회복지직도 최종 합격해서 최종 합격 수기까지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요 총 12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으시는 겁니다. 엄청나죠? 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국가직을 치고 면접 준비와 병행하느라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고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지방직 준비에 조금 소홀했었지만 사회복지학만큼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직 이후 핵심 요약 노트 보면서 빈출 개념 위주로 복습했고 기출문제집 오답 위주로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윤리강령 개정 특강은 시험 직전에 빠르게 2번 돌려보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실력을 쌓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복습하시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기본 실력을 쌓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복습해도 기억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실력을 올려놓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선생님 덕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 교재와 제 강의의 최고 장점이죠. 효율적인 거. 남은 면접 준비도 잘해서 또 감사 인사 드리러 오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상품권 대박 나겠는데요. 자, 다음은 이현진 제자님이십니다. 90점. 교수님 사회복지학 90점 맞았습니다. 기본서 강의, 핵심 요약, 그 다음에 3월에 핵심 이론 강의, 그리고 법령 특강, 그리고 모의고사 등등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시험이 쉬워서 컷이 높고 특히 경기도는 선발 인원이 작년 대비 많이 줄어서 합격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면접 특강으로 꼭 교수님 뵙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내년 시험도 준비하게 된다면 내년에도 꼭 사회복지학은 교수님 수업을 듣고 고득점으로 합격하고 싶어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의 전체 점수가 괜찮으시거든요. 근데 예측 시스템상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신가 보네요. 가능하다면 제 강의를 또 들으시는 것보다 합격하셔가지고 면접 특강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승봉 제자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비전공자인 저에게 사회복지학은 추상적이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과목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해주신 말을 믿고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험지를 받자마자 와 동영 모의고사에서 헷갈리게 출제한 부분 그대로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탄했습니다. 제가 헷갈리게 되는 이유는 뭐죠? 실제 시험 가서 헷갈리지 말라고. 물론 윤리 강령 조문을 꼼꼼하게 대비하지 않아 틀리고 다들 쉽게 맞힌 인권 문제를 틀려서 조금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언감생심 90점이라는 점수조차 어떻게 얻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틀린 두 문제가 윤리강령하고 인권. 저도 속상하네요. 아쉬움은 덜고 합격으로 보상 받으실 거라고 믿을게요. 점수가 너무 좋으세요. 자, 다음은 김승환 제자님이십니다. 이 제자분은 1급에서도 이제 합격 소식을 알려주셨고요. 이번에 공무원에서도 알려주실 걸로 기대가 되는 제자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이론과 모의고사반 실강으로 들은 김승환 학생입니다. 다른 건 다 인강으로 들으셨고요. 이번에 지방직 서울 사회복지학 가채점 점수는 90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풀다 보니 너무 급하게 푼 것 같아서 집에 와서 다시 보니 두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틀린 문제 보여드리면 혼날 것 같습니다. 하하하. 그러나 실수도 실력이니까요. 두 문제가 뭔지 궁금하네요. 자, 다른 과목 중 한 과목이 조금 어려워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아쉽지만 제가 목표했던 점수보다 높게 나온 것에 만족합니다. 역시 학원에서 교수님께 배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필기시험이 가채점대로 나오고 그 결과 붙게 되어 면접 준비할 때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기간 정말 짧았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이란 말이 맞네. 공무원 인강부터 쭉 봤으니까 그렇게 짧진 않은데 이 학생은 이제 짧게 느끼신 것 같아요.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김수현 제자님이십니다. 실강으로 또 함께했던 제자세요. 안녕하세요. 핵심 요약 이론반 그리고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 실강으로 들은 제자입니다. 다른 건 다 인강으로 앞에서 들으셨고요. 나중에 고득점 수기를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복지학은 90점이라는 점수를 받아 기쁘네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모의고사 풀 때 풀어본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졌고 헷갈리는 문제들은 어쌤께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라는 말이 떠올라 답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틀린 문제들은 채점하면서 이거 다 어쌤한테 배운 건데 왜 틀렸지? 하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하죠,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100점 읽었을 때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95점부터 아쉬운 게 생기네요. 시험장을 멀리 배정받았는데 가는 길에 암기도우미 수첩을 보는 것이 유용했습니다. 어쌤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꿀팁을
다른 과목에서는 적용하지 못해서 지문을 여러 차례 보는 바람에 첫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 때 했던 실수를 또 해버렸네요. 막판에 시간이 모자라서 마킹을 다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합격까지는 어려울 것 같지만 사회복지학 점수가 그동안 열심히 했다는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자,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알려드린 꿀팁을 적용하지 못하고 아마 좀 습관이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자, 수술로 인해서 눈이 많이 불편하셨는데도 학생 한 명 한 명 눈 맞추시면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채찍과 격려를 해주셨던 어쌤의 실강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때 해설 특강할 때도 이제 이 제자분 글을 이제 읽은 적이 있어요. 꼭 잘 됐으면 좋겠다. 좋겠다 이런 이제 소망을 얘기했었는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아정님의 글이십니다. 90점. 어쌤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이번 지방직에서 사회복지학 90점 받았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큰 실수를 해서 시험 끝나고 울면서 나왔지만 사회복지학 점수를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40점에서 50점 받는 날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덕분에 사회복지학 점수를 얻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 마지막 수업이었잖아요. 그 실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사회복지학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라고 했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임지영 제자님의 글입니다. 센터는 둘 수 있다. 제가 알려드린 법령 꿀팁 중에 하나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1번 지문에 주어부터 잘 봐라. 이것도 제가 알려드린 문제풀이 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시험장에서 음성 지원, 제가 알려드린 꿀팁들이 음성 지원이 됐답니다. 이게 음성 지원이 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7, 8월 이론 수업 때부터 계속해서 세뇌시키듯이 강조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시험장에서 본인이 정신을 차렸으니까 되는 거예요. 현강에서, 그러니까 실강이죠. 휴먼 장학금도 못 받고 늘 하위권 성적이라 화도 우울했답니다. 수업 중에 들려주신 서울역 가는 길 그 이야기가 큰 위안이 되셨답니다. 교수님의 책녀 덕분에 이번에 90점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감사하답니다. 수업 때 하위권이었어도 어때요? 실제 시험 상위권이잖아요.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정현수 제자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수험으로서 사회복지를 공부한다는 게 재미도 없고 힘든 일이지만 교수님이라는 나침반 덕분에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과 아닌 부분을 정확히 나눠주시고 암기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 덕분에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 90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수험과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학부 때 교수님을 만나서 1급을 준비했다면 법제론을 덜 스트레스 받으며 공부했을 텐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 제가 이제 법제론은 뭐 사회복지사 1급 우리 합격 제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공부 양을 놀라울 정도로 많이 줄여드리거든요. 근데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를 정말 제가 힘들지만 열심히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금 공부하는데 점수는 잘 나오게끔 하는데 아마 이분이 이제 학부 때 좀 어렵게 배우셨나 봐요. 앞으로 저에게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워커로서 일하는 동안에는 교수님이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신 만큼 앞으로 만나게 될 대상자 혹은 민원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답니다. 꼭 합격하셔서 그런 공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서영 제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쌤 T패스. T패스가 지금 이제 교수 패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온라인으로 어쌤 커리를 따라온 학생입니다. 타 학원에 프리패스로 들었던 사회복지는 비전공자인 저에게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학 점수가 50점. 작년에도 우리 사회복지학은 저희는 뭐 90점 이상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50점을 받았을까요? 아마 열심히 좀 안 하시지 않았을까요? 사회복지가 50점 나왔는데 평균 1점 차이로 필기에서 떨어지셨답니다.
와, 그럼 사회복지가 55점이면 필기는 붙었네요. 그리고 다시 도전을 하면서 저를 알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기본 강의를 일주일 만에 2배속으로 듣고요. 가능하죠. 사회복지학 개론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자, 수업 시간에 공무원 준비생들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하시길래 제가 항상 추천합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서 1급 시험 응시했는데 147점으로 무난하게 합격을 하셨군요. 제 얘기 잘 들으셨어요. 앞서 본 보호직에서는 사회복지학이 80점이셨대요. 그래서 아쉬우셨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90점. 지방직에서 90점. 그래서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암기하라는 선생님의 조언으로 두 문자를 확실하게 암기했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답니다. 그래서 90점 감사하시답니다. 자, 다음은 이우석 제자님이십니다. 실강으로 들었던 학생입니다. 90점. 자, 시험 전날에 일찍 자려고 노력했지만 긴장을 많이 했는지 결국 1분도 자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띵하고 글자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너무 절망스럽고 속상했습니다. 글이 정말 안 읽혔고 시험 보는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사회복지 과목에서 상당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서 영어와 국어 푸는데 평소보다 더 시간을 쓰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선생님의 조언과 모의고사 때 시간의 압박을 가지며 풀어왔던 여러 훈련들이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는 동영 모의고사 앞에 실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항상 붙이죠. 왜요? 실전에서 써먹으려고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윤경 제자님이십니다. 작년에는 사회복지학 점수가 제가 만족하기에는 낮은 점수여서 작년 어대훈 교수님 기본 이론부터 모의고사까지 쭉 인강으로 들으셨대요. 비록 올해 마지막까지 확인을 안 한 실수로 90점을 맞긴 했지만 아마 실수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90점. 그래도 초시 때보다는 나아진 점수고 사회복지학 고득점으로 필기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꼭 필기 합격해서 교수님 면접 코칭 받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사회복지학이 이제 합격에 뭔가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시고 면접 코칭 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사회복지학 90점인데 작년에 1점 차로 떨어지셨대요. 그리고 사회복지직 설명회에서 저를 찾아뵙고 이제 동기부여를 받으셨답니다. 지방직 시험 이틀 전에 방문각 5회차 모의고사를 치르고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한참 울었답니다. 그래도 막판이라도 좀 더 하자라는 마음으로 심기일전 하셨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꿀팁으로 알려주신 모르는 문제는 선지에 답이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을 새기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이겠지요. 이렇게 점수를 맞게 된 건 대훈쌤의 말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정말 수험생의 합격만을 위해 강해 주신 어대훈 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또 하나의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90점. 시험 한 달 전 지방직 고득점 모의고사에서 8회분까지 40점 맞고 매일 우울했습니다. 우울하죠. 하지만 그게 훈련이었다는 거.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핵심 요약 노트 책을 매일 보면서 계획에도 없는 국가직 모의고사 강의도 들으셨대요. 국가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2월에 실전 동영 모의고사 그 수업도 또 들었다는 얘기죠. 다행히 이번 지방직에서 90점을 받았습니다. 모의고사 강의 때마다 선생님이 하신 쓴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지만 나도 하기 싫어. 정말 듣기 싫었지만 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약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약이 되라고. 감사합니다. 박서연 제자님이십니다. 어대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티패스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던 수험생입니다. 작년 초시 때는 사회복지 전공생이라 요약 강의만 들어도 괜찮겠지 했다가 60점을 받았을 때요. 60점.
너무 낮은 점수죠. 그래서 제시 때는 교수님의 동기부여 특강부터 이론, 심화, 기출, 동영 등등 교수님의 커리를 모두 들으셨대요. 정말 이론을 쉽게 설명해 주시고 암기 꿀팁도 알려주시고 특히 OX 모의고사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수업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내가 있었다면 등수가 이 정도구나 하며 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인강 학생분들이 휴먼 장학금을 직접 받지 못하지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중간중간 격려의 말씀, 동기부여되는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눈물도 많이 흘리며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정상 인강을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실강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교수님을 만나 뵙자. 꼭 면접 특강 때 만나 뵙자 였습니다. 이번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2개나 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수가 참 이게 없어야 된다. 실수만 안 해도 뭐 5문제 이상 맞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 이제 공시에 있잖아요. 저도 아쉽네요. 눈 수술하시고 바로 강의하시는 모습에 정말 뭉클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기관에서 몇 년간 사회복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는데 원래도 사회복지 일을 정말 사랑했지만 교수님 덕분에 더 사랑하게 됐고 공무원으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또 사회복지사로서도 또 후배님이 되시겠군요. 꼭 합격하셔가지고요, 좋은 공직자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이슬비 제자님이십니다. 작년에 핵심 요약 강의 시작할 때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늦게 수업을 시작해서 그런지 점수가 안 나왔었어요. 올해는 기본 강의부터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까지 다 듣다 보니 점수가 오르더라고요. 어쌤 도움으로 이만큼 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85점, 아주 간략한 수기였습니다. 다음은 박은아 제자님이십니다. 작년에는 50점 받으셨는데 올해는 85점으로 오르셨대요. 영어가 엄청난 노베이스여서 영어를 8개월 공부하시고 사회복지학을 포함해서 전공 과목들을 2개월 반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번에 85점을 받게 돼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까 준비 시간 대비 효과가 좋으셨네요. 단원별 기출은 2회독 하셨대요. 사실 틀린 문제 3문제 중에 2문제는 맞을 수 있었는데 저를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를 믿으라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00점 받으신 분들 얘기 기억나세요? 100점 받으신 분들의 후기 다 믿고 실천하셨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선생님이 강조하셨는데 100점 받은 학생들은 다 믿었는데 자, 조금 지엽적으로 갈 뻔해서 공부가 산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모르는 거 이 카페에 질문하면 어대원 선생님께서 댓글로 잘 상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85점 수기 감사하고요. 다음은 최윤정 님이십니다. 이 제자님은 아쉽게 만점은 아니지만 후기를 쓸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평소에도 집중을 잘하지 못하는 편인데 시험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도 85점이면 대단하십니다. 정말 평소 공부 습관과 모의고사 연습의 중요성을 엄청 느꼈습니다. 이건 동기부여 특강 때 분명 들었던 말이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제가 동기부여 특강에서 시험뿐만 아니라 수험생활 전체에 걸친 그런 조언들을 상당히 이제 진하게 해드렸죠. 정말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그러게요. 자, 그래도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즐겁게 공부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 85점의 주인공은 주정연 제자님이십니다. 어대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엄청난 고득점은 아니지만 올해 지방직 85점 받았습니다. 워낙 잘 보신 분들이 많아서 고득점이라기엔 조금 부끄러운 점수네요. 부끄러워하기까지는 아니고요. 어이없게 틀린 문제가 하나 있어서 개인적으로 결과는 좀 아쉽지만 그동안 후회 없이
공부했고 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 아쉬움은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련하시답니다. 아직 붙은 것도 아니지만 결과가 잘 나온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커리는 작년 7, 8월 이론 강의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론 강의 때부터 쌤의 아낌없는 조언과 문제 푸는 요령,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 같은 공무원 시험의 전반적인 마인드를 알려주신 덕분에 처음 시작 때부터 습관도 잘 잡힌 것 같고 덕분에 공부하면서 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강으로는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1년여 동안 인강 들으면서 마음만큼은 늘 실강에 함께하는 것처럼 임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은 후반부에 푸는 과목이지만 늘 쌤의 어려운 문제로 단련이 되어 있다 보니 사실 걱정은커녕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저는 쌤의 고득점 동영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가 있었지만 쌤이 동영 마지막 수업 때 하신 이야기가 귀에 맴돌더라고요. 문제 안에 답이 있다. 잘 봐라. 하신 말씀이요. 많은 걸 하기보단 필요한 것, 중요한 것만 알려주신 게 저에겐 너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최종 합격 쓰기도 꼭 쓰고 싶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술하시면서도 수강생들 신경 써주시는 마음이 랜선 너머로 다 느껴졌어요.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지향 제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에 면탈하고 올해 1월부터 다시 시작해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입니다. 작년에 이제 어느 지역에서 필기 커트라인 선상에 붙어서 최종에서 이제 안 되셨던 제자님이십니다. 잘 이겨내고 또 공부를 해 오신 거죠. 모의고사 풀 때 과락 나온 적도 있었는데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모두 85점. 그러니까 보직, 사회복지직에서 사회복지학개론이 모두 85점이 나왔답니다. 꼭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김지연 제자님이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직을 응시하셨고요. 사회복지학 85점을 맞으셨대요. 시험 보고 많이 어려워서 걱정했는데 점수 보고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대영 교수님의 암기 방법은 정말 꿀팁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 주셨네요.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마지막이네요. 김지윤 제자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지난 1년간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후회 없이 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쌤이 있어서 수험 생활이 힘들어도 참고 견딜만 했습니다. 행정법을 너무 못해서 늘 어려웠지만 어쌤 보면서 사회복지 공부할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요약노트에 제 이름과 같은 동명이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약노트에 우리 합격자분들이 써주신 글이 감사의 글이 가끔씩 있잖아요. 거기에 동명이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다가 형광펜을 칠해놓고 내년에는 자신의 합격 수기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꼭 합격하셔야겠네요. 수기를 또 쓰셔야겠네요. 수험 기간 동안 어쌤이 없으셨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쌤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규 제자님이십니다. 선생님 이번에 사회복지학 80점 맞고 합격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작년 시험에서 50점대 받고 그 뒤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는데 선생님께서 하라는 것만 보고 갔더니 이렇게 점수를 올릴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영 제자님이세요. 재밌습니다. 고득점 후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자, 2달 만에 45점에서 80점. 그러니까 이제 2달이면은 보직 시험 때 45점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2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80점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죠. 어쌤의 말씀대로 빠르게 여러 번 회독하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틀린 거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선물한 그 컴사로 이제 원터치로 마킹도 야무지게 했답니다. 다음은 이제 하유리 제자님이십니다. 우리 실강으로 쭉 같이 했던 제자세요.
이 친구가 그 마지막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평균 65.8을 받았는데 실제 시험에서 80점으로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이번 지방직 사회복지 시험 점수에 80점이 딱 나왔네요. 1년 동안 실강을 들으며 사회복지는 물론 다른 과목들도 점수가 지지부진해서 이번에 시험장에 갈 때도 잔뜩 불안감을 안고 갔습니다. 그래도 교수님께서 마지막 수업 때 시험을 진지하게 풀러가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확인하고 오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가라고 해주셔서 그나마 시험을 푸는 동안 압박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볍게 넘기고 다음 지문을 잘 볼 수 있었답니다. 제가 지원한 지역의 커트라인의 합격 가능성은 결과 나올 때까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득점 수기라도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강 때 거의 매번 맨 앞자리에 이제 앉아서 많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입니다. 또 실강 학생이네요. 성시진 제자님입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핵심 요약, 법령특강,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 실강으로 들었던 학생입니다. 6월 10일 지방직 시험에서 80점을 받았습니다. 여기 다른 분들 보니까 제 점수가 비록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불과 2주 전까지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에서 정말 낮은 점수를 받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한 그 모의고사에서는요, 평균 60점보다도 훨씬 낮은 점수셨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종강하고 2주 만에 80점까지 했다.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어쌤이 알려주신 꿀팁, 특히 법령 꿀팁들과 암기 도우미들을 활용하면서 열심히 2주 동안 공부했습니다. 이런 가르침 밑에서 제가 못 해낸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았거든요. 엄청 자랑할 만한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나름 고득점이니까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면접 특강에서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합격하는 그날까지 어쌤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잘했어요. 다음은 노영수 제자님입니다. 이 제자도 이제 실강으로 공부한 제자입니다. 비록 다른 과목 점수가 많이 아쉬운 편이라 자랑스럽다고는 못하고 무난하게 본 시험이었습니다. 사회복지 80점. 보호직 시험 보고 너무 안일한 태도를 취한 것 같아서 후회됩니다만 이미 지나간 열차, 손 흔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거겠죠. 이 친구가 보호직 시험도 봤는데 그때는 사회복지를 90점 받았거든요. 90점. 그 90점 몰랐다고 글도 써놨고 막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약이 된 게 아니라 약간의 독이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회복지 시험이 더 이제 좀 더 쉬웠는데 오히려 80점 떨어진 거예요. 안일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열차는 떠났다. 필기 커트라인에서 간당간당한 점수대라 그리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필기 합격한다면 꼭 면접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해서 자신감을 얻은 1년이었고 빠른 시일 내에 눈 건강 다시 회복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필기 붙게 되면 아마 선생님께서 가장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 수강생이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네요. 자. 그래도 뭐 붙어라. 다음은 김서현 제자님이십니다. 처음에는 기억, 디귿, 기억에서 프리패스로 끊어서 당연히 프리패스로 모든 걸 해보려고 했는데 많은 후기들과 처음 강의를 들어보고 느꼈습니다. 사회복지 쉽지 않겠다. 그래도 프리패스니까 참고 들어보자 싶어서 더 들어봤는데 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리저리 검색해 보다가 어대훈 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후기들이 너무 좋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찝어주시고 또 찝어주신 거에서 또 줄여주시는 쌤의 책에 감동 먹고 바로 사회복지 전용 프리패스, 그러니까 제 교수 패스를 말하는 거죠. 어대훈 교수 패스를 끊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4년제를 나온 전공자이기는 하지만 사실 학기 중에 거의 놀다시피 해서 졸업하고 머리에 남은 게 거의 없는 생판 초보였는데 어대훈 쌤 덕분에 대학교 때보다 사회복지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공부하는 내내 사회복지는 걱정이 없을 정도로 늘 점수가 잘 나와서 제일 손이 안 간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은 고민하다가 바꿔버린 두 문제 때문에 비록 80점이라는 아주 작고 소중한 점수가 나왔지만 그래도 대훈쌤 덕분에 사회복지에는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대훈쌤의 가르침으로 꼭 합격해서 제발 앞으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신을 안 믿냐고요. 또 강조하지만 100점 받으신 분들은 자신을 믿었잖아요. 선생님의 말을 믿었잖아요. 100에서 내려오면서 뭔가 좀 차이가 계속 느껴지실 거예요. 부디 한 번에 합격해서 어대훈 쌤의 강의를 더 이상 안 듣기를 바라면서 그래야죠. 제 강의를 더 이상 안 듣는 게 좋은 거죠. 쌤 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강다원 제자님이십니다. 이 학생도 꾸준히 실강으로 들었던 학생이에요. 쌤 덕분에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 사회복지학 80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법령 특강 하시면서 우리를 챙겨주신 덕분에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법령 특강이 아니라 아마 이제 윤리강령, 사회복지사 그 윤리강령 무료 특강을 말하는 것 같은데, 또한 다른 과목에서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꿀팁들을 적용하면서 두 문제나 더 맞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꿈꾸는 다른 분들도 꼭 어쌤 열차에 탑승하셔서 합격이라는 종착역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친구가 휴먼 장학금도 한 번 받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 때 평균 79.2점을 받았어요. 79점이. 근데 실제 시험에서 80점 받았죠? 별로 안 오른 거죠.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보통 적어도 5점 이상 올라가요. 적어도 5점 이상. 많으면은 뭐 3, 40점 올라간 학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했는데 이 친구가 수업을 듣다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과목들 끌어올리느라 사회복지학을 지금 복습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낮아서 죄송하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뭐 핑계거니 했거든요. 핑계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였던 거예요. 5과목 중에서 제일 못 본 게 사회복지예요. 80점이 제일 못 본 거야. 그래서 다른 거는 90점, 95점, 100점, 90점 이래요. 그래서 다른 거 끌어올리느라 사회복지학 복습을 못했다라는 말이 진실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겉으로는 믿었지만 이제 속으로는 좀 의심했었거든요. 내가 진짜였구나. 이제는 믿어줄게. 자, 다음은 이제 김지혜 제자님이십니다. 타 사이트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 다른 학원이겠죠?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넘어왔는데 작년에 50점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제 제 수업 듣고 실수를 2개 해서 80점이었대요. 80점. 실수 어때요? 실수가 많죠. 100점, 95점, 90점 계속 내려오면서 어때요? 실수가 많죠. 실수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작년까지 사회복지가 취약 과목이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어쌤을 만나고 난 뒤부터 사회복지라는 과목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온라인 학생이라 장학금을 받지 못하지만 혼자 욕심이 생겨서 시험 끝나고 불러주시는 점수에서 제 순위를 매기면서 공부의 의지를 가졌대요. 덕분에 제시를 하는 동안 작년과 비교해서 성장하는 자신을 보고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셨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실수로 합격은 못할 것 같은데 다시 어대원 교수님의 프리패스, 그러니까 교수 패스를 구매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년 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점수를 제가 몰라서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가능한 한 제 수업을 또 1년 더 듣는 것보다는 이번에 잘 되셔가지고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80점이 마지막입니다. 홍성경 제자님이십니다. 80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1급 따고 지방직까지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이없게 몇 문제 실수해서 그리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감사함을 담아서 글을 남깁니다. 어때요? 계속 실수 얘기가 나오죠. 실수 얘기가 지금. 커트라인에 위치할 것 같아 불안하지만 꼭 합격해서 최종 합격 후기도 남기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면접 준비도 함께하고 싶어요. 선생님과 합격자분들이 만들어주신 암기 도우미가 큰 도움이 됐어요.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고 이제 눈 건강 걱정해 주셨는데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10일 우리 지방직 사회복지학 개론에서 좋은 점수 받았다고 이제 카페에 글을 올려주신, 근데 카페에 글을 올려주시지 않은 그런 제자분들 중에도요, 사실은 8점 이상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들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글을 쓰기가 싫었던 그런 이제 경우들도 이제 꽤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100점, 95점, 90점, 85점, 80점까지 이제 좀 점수대별로 나눠서 제가 읽고 또 조언도 드렸는데, 이게 또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